안녕하세요. 머니스튜디오입니다. 오늘도 방송 시작에 앞서서 몇 가지 주요 일정들하고 시황들 한번 읊어드리면서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오늘 한국 시간 기준으로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왔죠. 그 부분도 한번 살피고 넘어갈 것 같고요. 일단 종합적인 내용 오늘 한번 정리 좀 해왔는데 한번 살펴보면 22일 미국 주요 증시는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재점함에 따라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현재 정책이 적절한 위치에 있다라고 평가했지만 여러 이사들은 인플레이션 위험이 현실화할 경우 긴축을 더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하며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바가 있고요. 많은 이사들은 현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까지 낮출 수 있을 만큼 제약적인지 의문을 제기 언급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향후 인플레이션 둔화세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을 얻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향해서 낮아지지 않을 경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이라는 내용 또한 포함된 것으로 보여져요. 3대 지수 한번 간단히 살펴보가면요. 다우 같은 경우 200포인트 정도 떨어졌네요. 0.51포인트 떨어진 39,671.04로 거래를 마쳤고요. S&P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했네요. 14.4포인트. 나스닥 같은 경우는 31.08포인트 하락한 16,801.54로 장을 마쳤네요. 3대 지수는 이 정도만 보고 가시면 되시고요. 주요 이슈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정리를 해놨는데 다우랑 S&P 나스닥 전부 다 고점을 찍고 일제히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뉴욕 증시 매파 FOMC 의사록의 하락 엔비디아는 6% 급등했네요. 그리고 5월 FOMC에서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와 있고요. 인플레이션 위험이 현실화할 경우 긴축을 더 강화할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한 바도 있네요. 그리고 내일 이더리움 연분 ETF 승인이 어떻게 될지 발표가 난다고 합니다. 미국 국채 10년물은 전일비 1.1bp 상승한 4.42%를 기록을 했고요. 이것도 보시면 되시고 2년물 달러 인덱스가 0.25% 상승했다고 하네요. 국제 유가는 원유 재고 증가 소식에 하락을 한 바가 있고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굉장히 영향이 컸어요. 뉴욕 증시 고금리 장기화 우려, 테슬라가 3% 정도 빠졌고 타겟이 8%, 모더나 13%, 펩코 17% 급등했다고 하네요. 보시면 되시고요. 다우랑 나스닥 그리고 말씀드린 10년물 국채금리도 나오고요. 엔비디아가 장 마감하고 실적 발표한 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6%가량 급등했다고 하네요. 미국 뉴욕 증시는 22일 고금리 장기화 우려 등으로 하락했다.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51% 정도 하락을 했고 S&P 0.27%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 0.18% 떨어진 채로 장을 마감을 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사록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이날 공개된 5월 FOMC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당국자들이 인플레이션 우려로 당초 예상보다 오랜 기간 현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하고 일부는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회의록은 참가자들은 1분기 인플레이션 수치에 실망했다며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얻기까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연준 당국자들은 지난 1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완화됐지만 최근 몇 달간 2% 목표를 향한 추가 진전이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을 했고요. 지정학적 영향으로 물가 상승 위험과 인플레이션이 저임금 소비자에게 미치는 압력 역시 우려한 바가 있네요. 특히 연준 당국자들은 현재 통화 정책이 충분히
제약적인지를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는 현 금리가 제약적이라고 봤지만 고금리 효과가 이전보다 작거나 혹은 중립금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을 가능성을 지적을 했고요. 회의록은 많은 참가자들이 제약의 정도에 대한 불확실성을 언급했다며 일부는 인플레이션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그런 조치가 적절하다면 정책을 추가로 강화할 의지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연준 당국자 일부는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이다. 실제로 전날 연준 당국자들은 금리 인하 전 인플레이션 누락세를 추가 확인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하네요. 아래 내용들도 다 살펴보시면 되시고요. 여기 엔비디아에 관한 내용이네요. 투자자들은 또한 장 마감 후 공개되는 엔비디아 실적을 대기했다. 시장조사 업체인 LSEG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올해 회계연도 1분기 매출 246억 달러, 이익 128억 3천만 달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 칩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매출과 이익이 각각 242%, 529% 급증할 전망이다. 엔비디아 주가는 올 들어 90%, 지난 1년간 200%가량 오르며 AI 투자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 이 부분이야 계속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죠. 몇 가지 종목들 추가로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했으나 애플,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은 하락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드디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왔죠. 장마감 직후 발표된 엔비디아 실적은 최근 분기에 260억 4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아까 위에 예상 매출이 246억 달러였는데 상회했네요. 이는 월가 예상치인 246억 5천만 달러를 웃돈 수준이다. 엔비디아 주가는 이날 0.46% 하락했으나 장마감 직후 실적을 확인한 후에는 6%가량 상승을 했다. 그리고 테슬라는 유럽 판매량이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3% 이상 내린 바가 있고요. 페코는 17% 급등을 했고 모더나 13% 그리고 타깃 같은 경우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 정도 감소를 하면서 8% 급락한 부분을 보고 갈 수가 있겠네요. 나머지도 살펴보시면 되시고요. 이거는 국장에 대한 거죠. 저희 국내 증시에 관한 거니까 한번 살펴보고 가시면 되세요. 금리 인상에 관한 얘기가 다시 한번 화두가 되고 있네요. 원래는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금리 인하에 관한 내용들이 더 많았었는데 오늘은 금리 인상에 관한 내용들이 조금 더 많네요. 살펴보시면 되시고요. 이것도 같은 내용들입니다. 엔비디아 소식이 하나 더 나왔어요. 엔비디아 10분의 1로 주식 분할 발표. 9월 10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이거는 확정된 거예요. 엔비디아가 시장이 예상한 대로 주식 분할을 결정했다. 엔비디아는 22일 실적 발표에서 10분의 1로 주식 분할을 하기로 발표를 했다. 이 주식 분할은 6월 10일 개장과 함께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주식 분할은 주식을 더 싸게 만들어서 개미 투자자들이죠. 개미 투자자들의 투자를 용이하게 함에 따라 주가 상승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엔비디아의 주가는 949.50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10분의 1로 분할을 하면 각 주식의 가격은 94.95달러가 된다. 엔비디아는 투자자들에게 6월 7일 장마감 후 보통주 9주를 추가로 배분하며 거래는 다음 주인 6월 10일에 시작된다고 밝혔다. 엔비디아의 직전 주식 분할은 지난 2021년 7월 20일로 당시 주가는 600달러 수준이었다. 600달러에서 4분의 1 주식 분할을 결정으로 엔비디아는 주당 150달러가 됐었는데 주식 수는 4배가 는 거죠, 당연히. 근데 이 150달러였던 게 지금 거진 1000달러 가까이 왔고 여기서 또 10분의 1로 분할을 한다는 거니까
엔비디아가 얼마나 많이 성장을 했는지를 살펴보고 갈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일단 뭐 오늘 내용은 이 정도만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 제가 뭐 추가로 말씀드릴 내용이 있으면은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